예술가들과 함께 예술을 즐기는 예술 같은 오늘, 평화문화진지에서 함께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예술가 첫 곡 방탄소년단의 버터로 지금 시작합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gie line.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Smooth like butter. Pour you in like no other. Don't need no usher to remind me you got it bad. Ain't no other that could sweep you up like a rubber. Straight up, I gotcha, making you fall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at your heart into tw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do the boogie line.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Get it, let it roll. Get it, let it roll. Ice on my wrist, I'm the nice guy. Go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Rolling up the party, got the right vibes. Move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and we lay low. All the bands get moving with the bass low. Got the army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Let's go.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Cool light, cool shade, and you know we don't stop. High light, ain't no. You been like, oh my god. We gon' make the rock in his head. We gon' make it bounce in his head. Hotter, sweeter, cooler, butter. Get it, let it roll. 오늘의 예술가 오프닝 곡으로 일주일 전에 발매돼서 세계를 매료시킨 곡이죠. 방탄소년단의 버터 듣고 오셨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심지어 사관왕을 달성하면서 K-팝의 파워를 정말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첫 곡 방탄소년단의 버터만큼이나 매력적인 게스트분들과 함께합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요. 이 촉촉하지만 살짝 흐린 날씨를 반짝반짝 밝게 비춰주실 네 분의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우리 도봉구의 문화예술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정말 듬뿍 넘치시는 분이시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이십니다. 이동진 도봉구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곳 평화문화진지에 우리 구청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이곳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간 평화문화진지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근데 오늘 비가 살짝 내려서 비가 안 왔으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프로그램 이름이 오늘의 예술가 이런 걸 텐데 예술가도 아닌데도 저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구청장님 예술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구청장님께서 예술가이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이렇게 에세이도 직접 지으셨던 작가로도 그 작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동진 도봉 구청장님이시자 작가님이신 구청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토요일 오후를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또 구청장님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실 평화문화진지의 청년 뮤지션들, 도봉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청년 뮤지션들 세 분도 함께 모셨는데요.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해 볼 텐데요. 먼저 현바롬님부터 인사해 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저 대금 연주자 및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현바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이찬희님도 또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 리커데스크 라이브에서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이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드 하이브로에서 드럼을 치고 있고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고 있고 도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호용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호용님까지 세 분의 청년 뮤지션 분들과 또 구청장님과 저 DJ 예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청년 뮤지션 분들과 도봉구에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실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자주는 없죠.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네. 또 앞으로 더 큰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주 있는 자리가 아닌 특별한 오늘의 예술가에서 청년 뮤지션 분들과 우리 도봉문화재단의 구청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평소에 음악을 자주 들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자주 듣지는 못해요. 시간적으로. 바쁘시니까요. 근데 네. 뭐 좋아하는 음악은 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또 네. 각각 좋아하는 장르 좀 다를 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좋아하긴 해요. 제가 그 좋아하는 강사분 중에 꽃을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내 마음속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건 구청장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음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좀 여쭤보면 네. 뭐 대체로 다 좋아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자주 듣는 네. 거는 뭐 오페라 음악이나 뭐 우리나라 이제 가곡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곡, 네. 좋아합니다. 저도 이 풍문으로 들었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가곡 오솔레미오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등등 좋아합니다. 네. 오페라 음악이나 가곡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면 뭔가 그 사람의 성향과 취향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왠지 평화롭고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억지로 이 공간의 의미하고 이렇게 이어 붙이려고 지금 애쓰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한테 제가 방금 한 대 맞았습니다. 억지로 한 건 아니었고요. 네, 네, 절대 이제 억지로 하는 그런 연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러우니까 우리 세 분의 뮤지션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당연히 음악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실 것 같은데 세 분께서 이제 이 음악을 내 업으로까지 삼으면서 평생 함께하겠다, 나의 동반자로 살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된 처음 음악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궁금한데요. 먼저 계속 웃고 계시는 우리 대금 연주자 현바롬님은 어떻게 이 대금이란 악기를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네.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이 이제 음악가가 아니었고요. 생물학자였거든요. 생물학자요. 네. 그래서 곤충, 식물 이런 것들 채집해서 표본을 만드는 게 취미였는데 이제 산에 들어가서 보통 채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산 속이 이제 밖보다 해가 빨리 져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길을 잃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려면 이제 보통 파출소 가서 이제 자주 실종되시는. 네, 자주 이제 파출소 간 네. 경험이 너무 많아서 실종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얘를 이제 학교 끝나고 어디다 발을 묶어 놓을 곳이 필요하다 해서 걱정되시니까. 예, 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국악 학원, 음악 학원에 앉혀놨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네. 앉혀놨는데 이제 도망을 못 치겠는 거예요. 그 국악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얘 앉아서 도망 못 치고 하는 걸 이제 어머니께서 보시고 아 얘는 국악을 해야겠다. 적성을 어머니께서 찾아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계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국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도 같이 알게 돼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에 깊게 매료돼서 지금은 이제 연주자로 활동도 하고 네. 또 교육자로 또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 생물학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진 않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무서워요. 이제 곤충을 보면 무서우세요, 이제? 그러시구나. 되게 재미있는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곤충 채집을 하러 다니시다가 자꾸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 가만히 진득히 어디 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취미를 찾아주셨는데 그게 바로 국악이었고 그 중에서도 대금이라는 악기를 네. 시작하시게 되신 거죠? 네, 그렇죠. 왜 다양한 악기들 중에 대금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그냥 선생님께서 하시던 게 대금이라서 예. 그렇죠. 어릴 때는 내가 네. 자주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렵죠. 예, 그렇죠. 네, 주변에 네. 좋은 어른분들께서 권유를 해주셔서 네, 맞습니다. 네. 대금을 감사합니다. 선택하시게 되셨네요. 네, 재밌습니다. 우리 옆에 노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찬희님께서는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너무 보잘것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네. 노래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족끼리 네. 이제 친척들끼리 외식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 노래방을 이제 그렇죠. 가잖아요. 코스죠. 제가 거기만 들어가면 그렇게 울었대요. 오. 너무 시끄럽고 막 어둡고 막 이래가지고 무서우셨구나, 예, 무서워서 어릴 이제 그렇게 이제 커 왔는데 이제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브레인이 네, 남다르셨구나. 네. 스마트.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좀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놀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오락실 노래방이라는 게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 네, 거기 이제 친구랑 놀면서 이제 갔었는데 친구들이 자꾸 노래를 부르라고. 전 노래방이 싫은데. 어머 이거잖아요. 나는 재능을 모르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쵸, 저는 몰랐어요. 너 천재야. 이 녀석아 너 천재야. 그래서 뭐 가위바위보를 졌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얘들 너무 잘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놀던 친구들이 네. 다 전교 1등, 2등 막 이런 애들인데 저만 한 10몇 등 막 이렇게 어머, 하니까 그 사실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거 참 떼우셔야 좀 돼. 이따가 이제 뭐 네. 해가지고 했는데 잘한다고 그래서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어머. 이제 그때 처음 깨달아서 이제 노래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직업으로.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까 잠깐 라이브 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듣는 분들이 이따 기대를 꼭 해주시면서 라이브까지 꼭 같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아니 찬이님은 자연스럽게 지금 자기 자랑을 두 가지를 이렇게 은연중에 하시네요. 어필을 참 잘하세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 저 겸손히 몸에 밴 사람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한 나를 주변 친구들이 노래까지 잘한다고 해서 난 노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옆에 지금 김호용님께서는 처음 악기를 시작하시게 된 게 어떤 악기부터 시작을 하셨죠? 처음에 드럼 저는 네. 드럼을 전공했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뒤에 앉은 친구가 또 옆에서 네. 좀 다릅니다. 그 악기를 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만 알려주라. 그래서 알려준 게 이제 다른 악기는 악기가 있어야지만 배울 수 있는데 드럼은 네.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책상에서요? 네, 그냥 이렇게 오른손 몇 번 치고 왼손을 한 번 치고 발을 언제 쳐라 이렇게 예. 리듬을 배우신 거구나.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씩 뭐 알려주더라고요 책상에서. 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이제 펜으로 계속 두들기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너무 재밌어서 네, 그 우연히 그 버스에 탔는데 네. 그 왜 앞에 예전에는 버스 앞에 이렇게 광고가 항상 이렇게 붙었어요. 의자 뒤편에 보면. 아, 그쵸,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거기 이제 실용음악 학원 전화번호 있더라고요. 아.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랑 같이 가서 네,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굳이 이제 다니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뭔가 좋아하는 일을 맞아요. 발견하셔서 네네네.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하실 만큼.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뭐 몰두할 수 있는 게 저는 없었어요. 네네. 네. 근데 뭔가 몰두하고 싶었는데 제가 계속 뭔가 그거에 매진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학원 등록했죠. 네. 그렇게 드럼을 시작하시게 네. 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마을 버스 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버스 타면 이제 앞좌석 손잡이 밑에 이 광고 있잖아요. 네. 저런 광고 누가 보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효과가 톡톡히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낚이신 분이 여기 있으시다. 네, 전 진짜로 그 광고를 보고 다른 데서 알아볼 데가 없고 정말 거기 실용음악 학원 전화번호가 네.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고 부총장님이 자꾸 저희랑 한 번씩 이렇게 꿀밤을 매기시네요. 누가 도대체 그거 보고 전화하나 했는데 여기 있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진로를 찾으신 청년 뮤지션 분이 도봉구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부총장님. 박수를 쳐주셨어요. 네, 이렇게 세 분이 처음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뭔가 살짝 친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점점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분이 이제 공연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공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0회 이상은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러시죠. 그래서 공연장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또 우리 도봉구에도 많은 공연장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고 좋은 공연장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공연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서 저도 이제 노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우이천로에 벚꽃 축제를 매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했을 때 굉장히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렇게 벚꽃이 제 눈앞에서 막 흩날리면서 여기 주민분들이 되게 즐거워해 주시고 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한 연배가 이제 60, 70대 되신 선생님들께서 막걸리를 기분이 좋으셔서 거기서 이제 막걸리도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한 잔씩 하시고 걸치시고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같이 춤을 추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마을 축제에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문화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그날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 무대이자 장소였는데 혹시 우리 현바로님께서는 또 국악을 하고 계시니까 무대가 또 저희랑은 다를 수도 있고 네네. 기억에 남는 공연장이 있으신가요? 한 두 군데 정도로 네네. 뭐 다양한 곳에서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그 평화문화진지 시어터. 네. 네. 평화문화진지 시어터. 네. 이유는 그 1-1번 출구에서 올라오면 맞아요. 네. 바로예요. 도봉산역. 네, 도봉산역 네, 1-1번 출구에 나와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엔 절대 없어요. 네, 그게 참 인상 깊었고요. 이게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공연을 볼 수 있어요. 네네. 맞아요. 네네. 네, 가장 인상 깊었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청춘 마이크라는 그 공연 네. 사업이 있어요. 한 겨울이었는데 그 강원도 태백에서 공연을 하는데 눈이 쌓이더라고요. 공연을 하는 도중에 무릎까지 폭설이 내리는데 우리 스태프분께서 좀 멈춰야 되는데 주민 그 이제 강원도 태백에 계신 분들께서 네. 공연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머리에 눈이 계속 어머. 쌓이고 공연 점점 눈사람이 다들 돼가시는. 공연장이라기도 하기 뭐한 아. 그냥 시장 네. 말씀하신 시장 네, 그런 네. 데서 하는데 오픈이다 보니까
그 두 군데 좀 기억에 남습니다. 끝나시고 이렇게 서로 털어주시고 그러셨나요, 오늘? 네, 뭐 일단 뭐 눈썹 위에도 이제 오. 눈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려서. 네. 네, 맞아요. 그 공연을 하다 보면 정말 잘 갖춰진 공연장에서 했던 기억도 또 기억에 남지만 네네. 그렇게 뭔가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났던 해프닝 때문에 그 네네. 공연이 더 기억에 남고 그렇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평화문화진지의 시어터 공연장에는 정말 도봉산역 1-1번 출구를 올라오시자마자 이제 음악이 들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보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연을 감상하시더라고요. 네,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이 평화문화진지 도봉산역 1-1번 출구 올라오셔서 시어터에서 공연 감상하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호용님께서도 네. 공연을 아까, 많이 하시면서 네. 예스님께서 그 전통시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여기 그 진지에서 이제 제가 공연한 건 아니고 제가 본 건데. 공연을 보셨던 네,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티스트 분들 이제 공연이 한창 있을 때 네. 이렇게 보시는 여기 주민분들이라든가 이제 주민분들의 어떤 그 애기들, 자녀분들 같이 네네. 너무 공연에 관심이 많으신 건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여기 이제 1-1번 출구 바로 앞에서 이제 버스킹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 분위기가 좋고 공연이 참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여기 분들이 굉장히 문화를 즐기시는 어떤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커피를 사서 그 공연한 분들한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어머. 막 뛰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네네. 여기 앞에 카페에서 하셔가지고 훈훈해라. 그래서 네. 어디서 버스킹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런 경험을 하기가 공연한 사람들이 그쵸, 네. 네, 그런 경험하기가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여기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마음이 좋아지고 공연하면서 네, 그래서 참 여기가 공연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 도봉구 분들이 되게 따뜻하다고 느꼈던 게 창동역에서 예전에 제가 버스킹을 했을 때 네.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2만 원을 쥐어주고 가셨어요. 돈을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했는데 손에 꼭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여기 밴드 멤버들이랑 음료수를 꼭 사 마시라고 네네.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음료수를 꼭 사 마셔야 된다 하시면서 꼭 제 손에 쥐어주고 가셨었는데 그러셨구나. 그 커피 사주신 분들도 네, 그렇고 다 주민분들이 정이 많으셔서 네 피드백을 이렇게 꼭 주세요. 네. 항상. 커피 값보다 2만 원이 조금 더 비싼 거죠. 네. 이 공연에 그 공연하는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는 거. 그건 아니겠죠. 네. 또 듣는 기가 또 네. 굉장히 문화 의식이 높은 시민분들이시다. 이제 문화 그 공연의 질에 따라 커피가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공연을 평소에 많이 보시나요? 글쎄 이제 우리 구에서 뭐 이러저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거는 좀 봅니다만 실제로 뭐 시내에 나가서 공연장에서 이거 보는 기회가 요즘엔 특히 코로나 상황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엔가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기획되었던 건데 국민회관 그 공연장에서 레미제라블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로도 돼 있고 뭐 뮤지컬로도 돼 있는데 그건 뭐 영화나 뮤지컬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지우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안무가 선생님이시고 예하 예술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뮤지컬이나 아니면 영화가 아닌 새로운 장르, 그러니까 그 발레 네, 발레 형식 뮤지컬 그 레미제라블의 스토리를 발레 형식을 통해서 공연을 창작 공연을 무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이 지역 예술가가 창작한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매우 인상 깊게 또 기분 좋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본 공연이고요. 뭐 우리 또 이제 이러저런 야외에서 하는 작은 공연들은 뭐 많이 봤습니다만 그게 최근에 봤던 인상 깊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네.
네.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스토리도 그렇게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면 참 네. 색다르게 느껴지면서 더 뭔가 감명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한마디 해도 되죠? 편하게 예. 말씀하세요. 우리 도봉구에 공연할 만한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내, 특히 실내 공연장의 경우는 지금 저희 교육하고 있는 게 창동 초안산 근린공원 주변에 지금 테니스 코트,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창골 운동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곳에 그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본격적인 공연장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곳이 평화문화진지인데 평화문화진지 뒤쪽 장벽 뒤쪽에 가면 그 아직 매입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곳을 매입해서 야외 공연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한 10월 말, 10월 중에 아마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그 공연장은 단순한 야외 공연장이 아니라 이런 음향 장비가 필요 없는 마이크나 앰프가 필요 없는 공명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마 대단히 훌륭한 누구나 여기 와서 공연해보고 싶은 그런 공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박수를. 네. 부총장님께서 그래서 너무 바쁜 일정을 정말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늘 관심을 가지고 저희랑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와닿는 것 같아요. 10월 말에 벌써 완공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도 그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공명을 이 주민분들과 함께 느끼면서 그때는 이제 커피를 주실지 네, 여러분들 초대해서 네.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또 기억에 남는 공연장이 또 생겨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연 에피소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관객분도 방금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 커피를 주셨던 관객분이라든지 또 다양한 공연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관객분들이 왠지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 지금 있으시죠?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찬이님께서 기억에 남는 관객분 있으실까요? 관객인데요. 관객인데 제가 네. 저희가 남이섬에서 네, 지금 하는 팀 말고 제가 옛날에도 팀을 했었는데 네. 그때 남이섬 쪽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이섬이 이제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섬이 네.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공연을 하는데 네. 이제 야외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서 저희 공연이 되게 재밌는가 보다 이거 막 하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쳐요. 네. 네. 딱 보니까 그 예상치 못한 관객이 타조가 네 타조가 공연장 위로 올라와서 야외 공연장이었거든요. 네 타조랑 여기 막 공작새랑 이렇게 이거 타조가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와서 부리로 제 어깨를 이렇게 네. 그린벨트 네. 지역인가요? 어떻게 그럼? 그러게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네 프로답게 네 공연을 완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이 정도면 괜찮았나요? 너무 괜찮아요. 네 전혀 MSG는 없음. 그 야외 공연장 만들 때 여기 만들 때 타조 접근 방지책을 예. 분명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뮤지션의 안전을 이제 생각하시는 도봉장님. 네. 네, 너무 재밌네요. 거기가 타조를 풀어놔서 네. 좀 됐는데 지금 방금 겪으신 것처럼 네. 자꾸 건드리고 핸드폰 이런 거 가져가고 이러니까
국내 최초 이제 동물과 함께하는 네, 최근에는 콘서트. 이제 가둬놨어요. 이렇게 네. 넓게. 네. 구청장님 어떠세요? 국내 최초 동물과 함께. 아, 여기는 이제 타조를 안 키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공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 평화문화진지도 저도 얘기 들었는데 타조까지는 아니지만 귀여운 토끼들이 뛰어다니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타조 관객과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네, 이 예술가가 관객과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은 독자 그리고 시청자,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시는 분들과 이제 소통을 꼭 하면서 이런 인상 깊은 관객분들과의 기억들이 있는데요. 구청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이 구를 이끌어 가시면서 다양한 부처의 분들과 또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뮤지션 분들처럼 기억에 남는 관객처럼 기억에 남는 주민분이나 어떤 사연이 좀 있으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구청장을 11년 했으니까 사연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사연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 가장 왼쪽부터 또 오른쪽까지 있는 건데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겠죠, 오늘? 아니요. 네. 저희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구청장은 법적으로 네. 3번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가 제 마지막 임기예요. 1년 남아 있는데 어느 분이 최근에 이제 저를 만났는데 뭐 특별히 아는 관계는 아닌데 아이 손을 잡고 가시다가 저를 만나서 먼저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 네. 그 아쉽다는 거는 뭐랄까 좀 그 괜찮게 했다라는 것을 그렇죠. 반증하는 그런 의사 표현으로 봐서 속으로 기분이 좋았고 남은 시간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뭉클하네요. 1년이 남은 것도 이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는 거고 이제까지 구청장님께서 이 도봉구를 이끌어오신 수고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뭔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주민분께 그 피드백을 받으신 거는 마음이 정말 뭔가 뭉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반응을 얘기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그럼요. 얼마나 힘든 일도 많으시겠어요. 네, 예상치 못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정말 많으실 거고 그 자리를 이렇게 11년간 지켜오셨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 하나가 이것을 지속하는 데에 힘이 돼주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수고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음악이나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청년 예술가분들이랑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년 시절이셨을 때 또 음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던 시기였어요. 특히 80년, 90년대에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20대, 30대를 보내셨던 청년 시절인데요. 당시에 좋아하시던 가수분이나 음악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글쎄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이면은 되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정도 시절이겠죠. 근데 올해가 그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가 이제 40년이 넘은 41년째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80년이니까 그때 이제 대학을 다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매우 우울하고 억압된 그런 상황에서 그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뭔가 억압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반대 작용이 사회적으로는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도 역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였고 그때 이제 대학가는 그것에 반대하는 움직임들, 학생 운동 이런 것들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중가요에 대한 뭐 이것도 저 선호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네. 물론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상록수 같은 노래랄지 뭐 아침 이슬 같은 노래 물론 70년대에 나온 노래입니다만 그런 노래들이 그 당시 청년들의 가슴에는 상당히 깊게 남은 그런 가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음악이 뭔가 우리의 이 억눌려 있고 분출하고 싶은 그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좋아하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죠 지금? 아니에요, 구청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구청장님이랑 바쁘신데 시간을 보내면서 구청장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운되지 않고 너무 뜻깊고 사실 저도 이 구청장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2013년에 발간됐던 책인데요. 이 에세이에 구청장님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전 읽어보면서 그 우리나라의 역사와 직접 20대 때 겪어오셨던 그 운동들을 통해서 정말 용감하게 그것들을 겪어나가셨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구청장님으로 뵀을 때랑 이 책을 읽고 구청장님을 다시 뵀을 때는 인생의 선배님이시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뭔가 바라보게 되는 시각과 구청장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 도봉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네. 네. 아니 저 책 홍보까지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의도치는 않았지만 네 아무래도 이 80년대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억압됐던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 운동과 싸움들이 계속됐던 시기였는데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또 자유롭게 음악으로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쿨하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청년 뮤지션분들은 80년대 음악이 지금에 또 와서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있는데 혹시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그 80년대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송창식 선생님의 아. 우리는이라는 곡을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왔던 곡인데 지금 요즘 들어도 전 좋더라고요. 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뭔가 문학 작품이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또 그 시대가 많이 흘러와도 그거를 지금 향유를 해도 여전히 그 감동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게 바로 명곡이고 그게 네, 바로 네.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네,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그게 바로 예술이 아닐까 네, 생각이 시대를 듭니다. 관통하는 뭐 그런 네, 맞아요. 가사가 시대를 관통하는 네, 예술. 좋습니다. 네, 또 찬이님은 뭐 좋아하는 뮤지션이나 80년대에 제가 89년생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이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80년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가수가 마이클 잭슨입니다. 팝을 네, 팝 쪽에서 뭐 마이클 잭슨, 뭐 스티비 원더 이런 되게 지금까지도 들어도 아주 사랑받는 뮤지션들이 그렇죠. 네. 80년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 맞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라던가, 맞습니다. 네. 마돈나라던가. 네. 네. 그런 사실 이렇게 80년대 음악을 좀 찾아봤는데요. 저도 네. 많은 공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잊고 있었던 뮤지션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 마이클 잭슨을 가장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고,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말씀 나온 김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번에는 우리 찬이님 차례. 저 아까 한 대 맞았고 찬이님 차례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예, 예. 저 얼굴이 빨개졌나요? 전곡을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일부만 소개해 주셔도 아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보시는 내가 분들- 사회자는 아닙니다만 아니요. 보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네. 한 아. 소절만 짧게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좋아하시는 곡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al the world, making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and for a living and a better is the you and for me. You and for me. 아 가사를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네. 아우. 오, 꿀보이스. 구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갑작스럽게 이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도 부르면서 좋았습니다. 저 80년대 저 노래를 공부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공부했나 지금 테스트해보려. 테스트를 깜짝 네, 테스트 가사를 하셨는데. 공부하지 못한 저에게 네, 합격인가요,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이찬희님. 네. 그러면 또 이제 건너뛸 수 없죠, 우리 현바로님께서는 대금으로 연주를 시키실 수도 있어요. 어떤 노래를 말씀하실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8, 90년대에 태어나서 아. 그때 음악들이 어떤 음악들이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네. 그게 저는 그 이전의 음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전의 음악들이라면 어떤 음악일까요? 글쎄 조선시대 조선시대요? 예, 국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오, 네. 예, 보통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오. 8, 90년대 음악들은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죠. 네. 저는 조선시대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여쭤보고 싶어요. 조선시대 음악 중에 어떤 곡을 좀 좋아하세요?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요나 예, 이런 구전으로 옮겨진 네. 민요들이 많이 있죠. 네. 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라든지 그 전의 음악들이긴 하지만 예. 신원 미상인 음악들이 굉장히 많죠. 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네.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도 이제 희망가라고 해서 3.1절 운동 이후에 네. 이 대중들이 허탈한 마음을 음악으로 오. 표현하고자 우리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에도 네. 나왔잖아요. 그 희망가 노래라는 게 그런 음악들도 많이 있고요. 네. 오, 구청장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요? 이제 노래. 네, 대금 중간에 하는 시간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죠? 있는데, 네. 그 희망가가 그때 듣죠, 궁금해가지고, 네. 그때 듣는 걸로 넘어갔네요. 저 궁금했는데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예술가는 이렇게 음악 얘기도 하면서 또 매력이 있는 게 라이브를 현장에서 같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호스트로서 제가 먼저 라이브를 들려드리고자 우리 호용님이랑 같이 80년대의 명곡, 제가 이 노래는 서울 아레나 페스티벌에서 불렀었던 노래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직접 직캠을 찍으셔서 영상도 업로드를 해주셨던 노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80년대의 명곡인 최호섭님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곡 같이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라이브를 같이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네. 네. 의도치 않게 이 비오는 날씨에 뭔가 촉촉하게 어울리는 선곡을 했던 것 같은데요.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리 구청장님 또 어떤 날카로운 한마디를 해주실지. 날카로운 얘기를 내가 많이 했나 보죠. 근데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 제목이 세월이 가면. 네.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뭔가 좀 잊혀져 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노래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예수님 노래 듣고 보니까 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곡이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으면서 더 가치를 바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명곡은 명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라이브도 같이 들어보셨고요. 청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년 시절이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뭔가 그 사회의 분위기에 더 정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청년이셨는데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지금 보면은 좀 무모했다고 해야 될까?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청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라기보다 그 사회의 문제, 부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돌적으로 부딪히지. 저항하고 돌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무모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삶이 또 한편으로 뒤돌아보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얘기 길게 하면 안 되죠? 네. 그 당시만 해도 내가 그 일자리를 못 갖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뭐 대학을 꼭 졸업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뭐 임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취직하는 것 이거 자체의 걱정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가 그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 경제의 특성이 요즘 경제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정말 힘든 내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물론 그 당시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년 세대에 비하면 좀 행복한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네. 저도 구청장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셨던 분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시고 하셨던 분들의 인터뷰 최근에 하셨던 걸 보니까 그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은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표출하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지금은 오히려 뭔가 일자리도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때는 경제 호황기에 산업화로 인해서 일손이 진짜 많이 필요한 시기여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강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개인화가 많이 돼 있기도 하고 일자리가 정말 로봇으로 대체되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시기랑 지금이랑은 또 청년들이 다른 모습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년분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주셨는데 한번 직접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공개적으로 고민을 다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뭐 개인적인 고민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요즘이 특히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성함이 제가 기억하기로 김호용.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뭐 좋아서 시작한 일을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이제 모두에게 다 그렇겠지만 작년에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이제 기회들이 좀 없어졌죠.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저희도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 지금 상황과 이 상황이 좀 지속되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고 계속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여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네, 걱정입니다 요즘. 네. 네, 좋아하는 일을 지금 음악을 하신 지 몇 년 네. 정도 되셨나요? 저 언제부터로 제가 재수해서 01학번이고요. 아, 네, 01년도에 네, 이제 대학을 들어간 거죠. 네, 그랬고 지금까지 네, 해오고 있는 건데 네. 그럼 네. 한 20년 정도 제가 의도치 않게 네, 나이를 커밍아웃하는 이런 실례를 저지르지만 네. 용서해 주세요. 네, 언제부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일단은 해오신 기간이 네네네, 한 대학 20년 들어간 게 정도 때 되셨다고 볼 그때인데 수 있을까요? 네, 해왔는데 뭔가 상황이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도 이런데 좀 네, 힘을 내보고 있는 네, 네. 그런 기간입니다. 네. 아마도 이 예술을 하시는 두 분께서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지켜오고 그 자리를 지켜온다는 건 사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시대도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지켜나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이 왔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뭔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한마디의 조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요. 조언해 주신다면.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뭐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이걸 통해서 내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출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조금 더 정진하시면 또 좋은 기회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작은 도움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이거는 이제 세 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혹시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 우리 도봉구의 문화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한 900여 명 가까이 돼요. 그 중에 물론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맞아서 작은 돈이지만 신청을 하시면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원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 200분 정도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그냥 네 박수 보내드리고 정말 말로 이렇게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지원하시기 위한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또 느껴져서 감사한데요. 그 부분은 그럼 저희가 도봉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보시는 분들께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또 자세한 정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또 우리 예술가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문화도시 도봉이 점점 더 예술과 문화가 넘쳐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구청장님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아레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레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창동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2만석 규모의 공연장인데요. 아레나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떠오르시면 될 겁니다. 무대가 가운데 있고 객석이 쭉 빙 둘러서 있는 그런 형태의 공연장을 아레나라고 하는데요. 19,800석 좌석수로는 그런데요. 이 좌석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쭉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딩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스탠딩 좌석을 늘리게 되면 35,0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공연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되는 공연장이고요. 되게 이걸 뭐 K-팝 공연장이라고 보통 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K-팝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연장의 목적은 세계 탑 클래스의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공연장 이렇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아티스트들도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고요. 그동안은 대형 그 공연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체조 네. 경기장에서 한다든가 맞아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연의 수준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아티스트들은 국내 공연을 꺼려왔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전문 공연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올해 말로 원래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네. 상당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 그 다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내년 초쯤에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그러면 2024년 말 25년 초 뭐 이쯤에서 오픈할 것 같아요. 네. 곧 다가오는 네. 네. 연간 한 공연 관람객 수만 한 250만 정도가 올 것 같고요. 이것은 공연 때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연장 자체가 어떤 그 뭐랄까요? 문화적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기 네. 때문에 네. 공연장을 보러 오는 이런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도시 이미지가 상당한 정도로 많이 바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도 서울 아레나로 이름이 지금 명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규모의 이 공연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도 많은 인프라들이 같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이 도봉구의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이 도봉구에 와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즐기고 네. 네. 외국 내한 아티스트 분들의 공연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4, 5년 후 미래를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네, 조금 더 얘기해도 돼?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연장이라고 하는 대규모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것도 이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 공사 중에 있는 이제 문화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 여기 내에는 이 서울 아레나의 이 공연장이 만들어지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와 연관된 문화산업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문화산업단지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간 내부에 공공 스튜디오를 한 100개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우리 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 젊은 청년 뮤지션들이 이 작업 공간이 없어요.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개 정도의 공공 스튜디오를 여기 만들면 젊은 뮤지션들이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 공간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시설은 훌륭한 이런 공간들이 이게 집적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그 창동에 함께 모여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연장은 문화를 소비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 스튜디오 100개의 스튜디오는 음악을 생산하는 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생산된 음악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본격적인 음악 도시, 네, 문화도시, 뮤직 시티 도봉구 이거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설명해주신 이 공공 스튜디오가 이미 그 완공이 돼서 운영 중인 곳도 몇 곳이 있어요. 특히 우리 호용님께서 네. 원래는 그 3년 전쯤에 예. 홍대에서 활동을 아. 열심히 하고 계셨었죠. 네, 근데 그쪽이랑 조금 더 친했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음악이 그때 굉장히 활성화되어 네. 있는 도시였잖아요. 네, 대표적인. 네, 네. 그런데 이제 도봉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셨어요. 네. 네. 몇 년 한 2019년 초에 아. 왔었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서 이 도봉구에서 음악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더 확대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그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그 공간들에서 이제 그것을 이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창동역 근처에 있는 이음 스튜디오, 공음 스튜디오 이제 그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말씀해주신 공공 스튜디오이신 네네네 거죠? 지금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 공공 스튜디오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네. 먼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 네. 그러한 스튜디오를 100개 정도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오. 근데 거기 이미 거기 가 보면은 시설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시범 운영 중인 스튜디오지만 네, 스튜디오만 가봐도 좀 자세하게 좀 후기를 말씀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말 거의 최상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 공간들이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녹음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영상 촬영도 할 수 있고, 그 마스터링 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진짜 음악의 그 마지막 단계까지 네. 그 요 도봉 이 창동역 근방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미.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100개 이렇게 확장된다고 하니까 네 정말 그 여기 많이 이곳에 많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찬이님 같은 경우도 지금 밴드를 하고 계시잖아요. 리커데스크 라이브라는 팀을 하시면서 네. 그 아무래도 음악을 만드시는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방음이 돼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밴드 분들이랑 다 같이 이 공공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녹음도 하고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정말 그쵸.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어쨌든 그 녹음이란 거를 하기 전에 이미 네. 곡 제작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녹음하기 전에 이미 많은 합주를 거치는데 그렇죠. 이제 합주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맞아요.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지불해서 합주를 하고 나면 이제 그때 그 다음에 녹음이란 걸 하게 되는데 그 녹음하는 스튜디오 대여비도 상당히 비싸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 같은 건 저희 그 뮤지션 측에서도 측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뮤지션 쪽에서도 되게 반가운 그쵸.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예술가분들의 활동에 정말 도움이 되는. 네. 네, 그 모르고 계셨어요? 네, 제가 그중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네.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이 지금 49층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 공간 200실을 저희 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700실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문화 기업들에 들어가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주 공간이고 200실의 경우는 저희들 뮤지션들, 청년 뮤지션들이랄지 예술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0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주 공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완비되는 본격적인 뮤직시티를 저희들이 지향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홍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용했던 네. 시설들하고 네. 창동 쪽에 지금 이용해봤던 네, 그 네. 시설의 수준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네.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에 그 플랫폼 61 1층에 마스터링 룸만 해도 아니 이런 데가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좋게 맞아요. 만들어놨지라고 저도 가봤습니다. 네, 가보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음 스튜디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여기를 이렇게 음악한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여쭤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홍대에 이렇게 그런 어떤 공공 시설은 없고 그냥 다 이제 다 개인이 차려놓은 어떤 그런 녹음실 작업실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이제 어떤 그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을 그대로 그냥 저희가 그냥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사실 거기 그 홍대 쪽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음악 작업실들보다 전혀 뒤처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심지어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잘 마련돼 있고, 굉장히 방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어떤 여기 라운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있고 싶게. 네, 그래서 악기랑 이런 장비들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로요. 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예술인 분들이 이쪽에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거주하고 그런 창작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더 쪽이라고 활동하는 게 좀 볼 수 네.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셔서 네. 이분들을 굉장히 대우해주고 네, 지원해주고 네, 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네. 시스템들을 만들어주시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뭔가 도봉구에 오면 응원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대하기 힘든 어떤 그런 정말 놀랐어요. 네. 네. 또 그리고 지금 네. 말씀하세요. 그런 구가 도봉구고요. 그 도봉구 그런 도봉구의 구청장이 접니다. 아니 오늘 게스트분들 굉장히 자기 어필을 잘하세요. 네. 또 그리고 이 평화문화 진지에서 입주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한 우리 현바론님께서도 네 지금 전통 예술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네. 이곳에서 입주를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작가분들이 입주하셔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이쪽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일단은 이 입주 작가 이 레지던스 그 지원 시스템이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도봉구에서 있다는 거에 굉장히 처음에 놀랬고, 그리고 이 도봉구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이 관심과 네. 이해도 그리고 지원 이런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알겠네요. 오늘 그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청장님께서 그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네. 그다음 지식 이런 것들이 얕은 게 아니고 정말 깊숙이 들어와. 아까부터 내 그 얘기하기를 기대했는데 안 하니까 내 자가 발전을 해서 예, 그래서 네. 예, 일단 이 굉장히 몸소 체험하고 있고요. 네. 이게 다른 구와 달리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지역은 일단 인지도나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이 구청장님 비롯해서 이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문화 예술 발전에 힘 쓰고 계시니까 이 주민들께서도 시민들께서도 구민들께서도 네. 이제 또 이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향유하는 법들이라든지 충분히 그걸 통해 성장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입주를 하셔서 예술 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후기를 말씀해 주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이쪽에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음악 사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행정가분들과의 좀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가 좀 쉽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예술에 대한 제안서, 뭐 계획서,
발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는 창작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오지 않았고 실제로 무대에서 이제 실연을 펼치면서 했던 작업들을 이제는 행정적인 서류와 이런 처리들을 함께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예술가분들께서 어느 지역에서 하시든 간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 도봉구에서는 제가 활동해 보면서 이 행정가 분들께서 특히 이 도봉문화재단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도 예술을 이전에 직접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술가 분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구청장님을 닮아서 그런 건지 굉장히 높으세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런 서류를 처리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예술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공감이 좀 되시죠? 예, 그렇죠. 이제 그 일단 도봉구의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술가들 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맞아요. 있고 네. 간소화돼 있어요. 네, 맞아요. 행정들이. 그리고 그 행정들 또한 여기 직원분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고 열정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정말 편하고. 맞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입주 뮤지션으로 활동을 또 해주고 계시는 현바롬님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이 뮤직시티 도봉 체감이 되면서 4, 5년 후에 아레나와 이 변화될 이 모습이 뭔가 눈에 그려지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대금 연주를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아름다운 우리 대금 연주를 듣고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청성자진 한입이란 곡인데요. 네. 네, 어렵죠. 그 이제 관악기 국악 관악기 중에 대금이나 단소의 독주곡으로 연주되고 이제 사관풍류로라고 해서 경풍령, 염양춘을 비롯해서 그런 곡들을 자진 한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삭대엽 중 높은 소리 즉 청성 높은 소리를 청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성으로 연주하는 가곡의 변주곡 형태를 청성 자진 한입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도 내리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딱 어울리는 곡인데 오. 전체를 다 연주하면 길기 때문에 네. 짧게 1장만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로 저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한국의 그러니까 가곡의 변주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1장만 짧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와, 찬이님 되게 인상 깊게 들으신 것 같은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비천한 제가 이런 이런 거에 첨언을 할 수야 이게 너무 좋아서 전 넉넉히 너무, 네. 네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도봉구에 오면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도봉구에 이런 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현바롬님께서는 정말 외국에서도 초청을 많이 받으셔서 이제 공연을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어디를 좀 이렇게 다녀오셨었어요? 노르웨이 아, 오슬로, 네. 뭐
이제 일본 가까운 나라는 일본, 미국, 그다음 멕시코 오. 다양하게 많이 다녔죠. 역시 글로벌하게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군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서구권에서 동양에 대한 문화를 더 즐기고 관심을 오. 많이 갖더라고요. 오, 네. 너무 아름다운 연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글쎄 좀 우리 음악을 오히려 우리가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항상 TV를 켜도 요즘은 뭐 트롯이 다 대세라고 하긴 합니다만 저런 음악을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귀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가 맑아지고 정말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한 연주 감사드리고요.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작년부터 지금 이렇게 라이브도 들려주셨지만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이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이 평화문화진지에서도 계속해서 음악이 이제 펼쳐지고 연극이 펼쳐지고 이런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이 주민분들과 문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랜선 콘서트라는 진지한 라이브로 작년에 시즌을 이어가면서 공연을 하셨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카메라만 앞에 있고 관객분들이 안 계시는 그런 공연을 처음 해보셨을 것 같았는데 그때 현바롬님께서도 네네. 함께 하셨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좀 그런 공연이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증 때문에 이런 대면 공연들이 많이 취소되었는데 네. 이 도봉구에서 이 진지한 라이브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이곳은 계속 관심을 갖고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같은 그때 공연했던 연주자들이 네. 우와 이렇게 된 거죠. 우와. 맞아요. 네. 여기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로는 동북권 서울 동북권에 대한 문화 소외 지역이라는 그런 네. 오명이 있다라는 네. 라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었는데 전혀 아닌 거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예, 그런 거에 놀랬고, 그리고 이제 이 진지한 라이브를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많은 저희 예술가들도 타 지역의 예술가들도 이 도봉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렇죠. 연주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 그쵸, 도봉구에 그쵸. 오시면서 네네. 평화문화진지란 이런 공간이 있고 네네. 이런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네. 알게 되셨죠? 네네. 네. 아무래도 그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이 당황스럽고 계획 막 변경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지만 이 도봉문화재단 직원분들께서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습니다. 네. 네, 여기에도 아마 지금도 계속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도봉문화재단 직원분들 한번 잠깐 손을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계시는데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 활동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대한 쇼맨의 명대사기도 한데 쇼 머스트 고온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멈추지 말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계속 해나가요라고 계속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든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진지한 라이브가 오늘의 예술가까지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진화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재단 직원분들의 노력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지속적인 예술가와 이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예술 활동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구청장이면서 또 문화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분리됐을 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삭막할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문화에 대한 공공에서의 지원이랄까 뒷받침 이런 것들은 매우 절실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끊겨지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런 지원과 뒷받침이 더 커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희망 이런 것들을 좀 더 네. 북돋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구청장님의 마음이 저희한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활동을 끊이지 않고 이 코로나19 시기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생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셨을 테고 아무래도 관객들과 소통을 해야 즐거운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답답함이 있으셨을 텐데 하지만 정말 아까 현바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도봉구에서는 끊이지 않고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술가분들에게 주민분들에게 예술로 용기와 희망을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에게는 유머와 예술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인데요. 지금 잠시 아까 들으셨던 꿀보이스 이찬희님의 라이브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희님 들려주실 곡 어떤 곡이시죠? 네, 존 레전드의 Stay With You라는 노래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좀 필요한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든 순간, 모든 시작과 끝에 이제 내가 같이 옆에 있어주겠다. 도봉구청장님이 뮤지션들의 곁에 있어주시는 것처럼, 네, 뭐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의미 있는 곡인데요.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찬이님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가 힐링을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ve been together for a while now. We're growing stronger every day now. It feels so good and there is no doubt I will stay with you. As each morning brings the sunrise and the flower bloom in springtime. Oh my loving, let's to realize. And I will stay with you. I will stay with you through the ups and the downs. I will stay with you when no one else is around. And when the dark clouds arrive, I will stay by your side. And I know we'll be alright. I will stay with you. Oh, through relationship can get old, have the tendency to grow cold. We have something like a miracle, and I will stay with you. Oh, I will stay with you through the earth and the down. I will stay with you when no one else is around. When the dark clouds arrive, I will stay by your side. And I know we'll be alright. I will stay with you. And there will be heart and pain. Through it all, we will remain. In this life, we all know
through the year, I know I will stay, I will stay. And the end, I know we will find love so beautiful and divine, and we'll be lovers for a lifetime. And I will stay with you, I will stay with you through the earth and the down. I will stay with you, and no one else is around. And the dark clouds arrive, I will stay by your side, and I know we'll be alright. And I will stay with you, everything I'll be alright. I will stay with you, no time. I will stay with you, no, no, 감사합니다. 와. 역시 뮤지션은 예술가는 그 힘든 마음을 공감하는 것들과 이렇게 응원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예술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에너지가 전달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예술가 이렇게 특별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스트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들어보면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바롬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특별 게스트, 구청장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구청장님께서 오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회적 지위에서 참여한 것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 것 같고 너무 편안해졌고 많은 걸 배워갑니다. 네. 많은 걸 배우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이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뮤지션들이 힘듦을 겪고 있고 또 생활고도 겪고 있는데, 빨리 이제 좀 많이 나아져서 이제 저희 나라가 또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많이 참여해서 더 많은 뮤지션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5년 뒤에 세계적인 스타가 될 예정인데, 예, 그때 아레나 5년 전에 미리 예약해놔도 제가 가능한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레나 예약 지금 이 동영상 남아 있으니까요. 네, 5년 뒤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레나에서 뵙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용님. 네, 저는 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구청장님의 이제 목소리로 직접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뭐 어떻게 조금 활동이 좀 잘 없더라도 도봉에서 어떤 이렇게 지원이 지금 마련돼 있고 앞으로 어떤 이런 미래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여기 살면서 여기에 어떤 다른 이제 만들어질 이런 시설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어떤 내가 창작할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이런 기대와 이제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청년 뮤지션 분들의 소감이 정말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네 분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매우 토요일 오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직접 사실은 연주를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었고요. 또 뭐 많은 분들이 같이 다 공감해줬지만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데 또 뭐랄까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는 서로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또 이 도봉구에서 뿌리를 받고 도봉구를 토대로 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그 시간이 거의 없는 그런 분들로 이제 성장을 하시면 또 지나다가 모른 척하지 마시고 또 아는 척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세 분 다 5년 후에 아레나에서 탑스타로 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 네, 이렇게 오늘의 예술가 네 분과 함께하면서 너무너무 뜻깊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봉구에 대해서 모르셨던 부분도 오늘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활동하는 우리 뮤지션 분들에게도 응원해 주시고 많이 공연 보러 다니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로 하나 되는 음악도시 도봉을 기대하면서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을 즐기는 예술 같은 오늘, 평화문화진지에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오늘의 예술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술가 마지막 곡은요, 진정한 K-팝이죠.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저희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헐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